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임스TV의 제임스입니다. 자, 오늘은 요새 많이 좀 주춤하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블로그 영업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잘 하시는 지점장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모셨습니다. 바로 김선혜 지점장님이십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소소한보험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김선혜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아, 네. 어서 오십시오. 이름이 소소한보험이잖아요. 네. 그거는 블로그도 이름이 있어요? 블로그 이름을 소소한보험으로 했고 네. 제 이름으로 운영하지 않은 이유가 왜냐면 혹시라도 제가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운영을 할 때를 대비해서 일부러 이름을 지어서 운영을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 소소한 보험이라 그래서 되게 소소할 줄 알았는데 소소하지 않더라고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네. 사실 요새 블로그가 한 2010년, 17년부터 막 이렇게 유행을 하다가 작년에 금소법이 시행이 되면서 갑자기 확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블로그 영업을 하는 조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주춤한 게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현재 보니까 심의도 다 받고 블로그를 하셔가지고 이제 한 달에 그 요청 건수가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요청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네, 문의가 한 40몇 건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체결률이 옛날에는 뭐 90% 됐는데 떨어져도 한 80%니까 엄청난 거죠. 예. 오늘 그 얘기를 제가 우리 김선혜 지점장님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블로그 영업은 안 해가지고 네. 잘 몰라요. 네. 그리고 또 저처럼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보험 영업을 블로그로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간략하게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예, 이렇게 하는 거다, 혹은 이런 거다, 이제 개념을 좀 잡고 싶어서. 블로그 영업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꾸준하게 자신의 영업일기처럼 써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가장 고객님들한테 접근하기 쉬운 거는 우리가 많이 판매하는 상품들 있잖아요. 보험 상품 같은 거. 그런 상품을 올려놓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일일 1포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꾸준히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 이유는 네이버에서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하나씩 올려야지만 이게 좀 노출을 많이 해주는 걸로. 네, 블로그 지수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요. 네. 고객님들이 볼 때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꾸준히 활동하는 설계사가 신뢰감이 더 높으니까 그런 거를 좀 보고도 문의를 많이 주시기도 해요. 고객님이 매일 들어오세요? 네. 그러니까 같은 고객님들이. 같은 고객님들이 들어오실 때도 있고 아니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을 보고 신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일단은 물론 상품에 대한 걸 보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더 비율이 높겠지만 그래도 저를 믿고 오시는 분들도 꽤 되시죠. 그러니까 이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정말 힘들지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올리고 싶다 올리고, 안 올리고 싶다 안 올리고, 오늘은 좀 쉬어야지 뭐 이런 거 안 되고. 네, 그럼 안 휴가 돼요. 가면 어떻게 해요? 휴가 가면? 다음 달에 강릉 가신다며. 발행 예약을 해놔요. 아, 그래요? 미리 글을 써놓고 그 날짜에 발행되도록 예약을 해놔서 하루에 하나씩은 꼬박꼬박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죠, 미리. 그리고 제가 알기로 로직이 있잖아요. 네. 제목에 어떤 키워드를 정하고 글을 쓰면서 또 키워드가 연속해서 들어가고 네네. 사진도 몇 개 넣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이제 기본적으로 글자 수부터 가장 중요한데, 글자 수. 네,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3,000자 이상을 쓰시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노출이 되려면 1,500자 이상 정도 글을 써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글을 길게 쓰거나 중요한 내용을 쓴다 하더라도 아무도 검색하지 않는 키워드에 대해서 글을 쓰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는데 누구도 보지 않는 글이다. 그러면 제가 이거 영업에 필요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카페에도 올려놨지만 키워드를 검색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검색하고 문서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고 그 키워드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게 중요하죠. 그 키워드 선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금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알기로 보험 키워드가 선정이 되게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네. 거의 이미 다 나와 있어가지고. 네. 그건 어떻게 해요? 경쟁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저는 개인이잖아요. 네. 업체하고 경쟁을 하면 아무래도 제가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틈새 시장을 좀 노리고 들어가는데 저희 챌린지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제가 약간씩 이제 키워드를 좀 공유해드리기도 했기 때문에 지금 성과도 나오고 있고 그래요. 틈새가 조금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예를 들면 자녀보험 하면 이거 사실 네. 잡기 힘들잖아요. 네, 어린이 보험 못 잡죠. 못 잡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틈새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노출시키고 싶어 자녀보험을 그러면은 다른 키워드로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 어린이 보험을 조금 세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부로.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35가지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러면 35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 보험. 그래서 35세하고 어린이 보험을 조합을 해서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세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35세 남성 어린이 보험. 아니면 그런 직장인 식으로. 어린이 보험. 그리고 그 제목이 글 안에도 부분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아요. 보통 그 키워드가 본문에 7번에서 8번 정도 들어가면 네. 정말 잘 노출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글을 잘 못 쓰시거나 쓰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단어만 그냥 여러 번 중복으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저희가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그 글들을 검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글이 부자연스러우면 노출에서 제외를 시켜요. 그 검수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AI가? 아, 네이버 네. AI가? 네, 사람보다 더 똑똑한 AI가 어색한 걸 다 구분해요? 네. 대단하네.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저희 이제 챌린지 하거나 교육받으시는 분들한테 말을 하는 게 네이버를 직장 상사나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써라. 네이버가 다 알아보고 검수하기 때문에 그거를 글을 내가 뭐 어떤 기법을 안다고 해서 기법에 막 그 치중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고 네이버를 납득시킬 수 있는 글을 써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글도 좀 이 광고성보다는 좀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막 이렇게 글의 내용이 팔라고 하는 듯한 그런 거 하면은 오히려 잘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 글의 그러니까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건 어떻게 좀 설명을 가능할까요? 글의 분위기. 아 이거는 너무 광고 같다. 뭐 이거는 굉장히 좀 진정성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오히려 반대로 네. 광고처럼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쵸. 문제는 보험사 자체 심의에서 너무 과장 광고나 과도한 표현은 심의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져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들이 볼 때 광고 같은 글을 쓰는데 대신 심의를 비껴나갈 수 있도록 뭐 저렴하다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부담 없는 금액으로 이런 식으로 좀 말을 순화해서 쓰는 게 좀 필요하죠. 맞아. 우리가 지금 이제 심의도 올라가잖아요. 네네. 처음부터 이렇게 심의를 잘 받은 건 아니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가 힘들었고 이렇게 하니 되더라 하는 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일단 심의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심의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어요. 완화됐어요? 네, 기간도 굉장히 줄었고 맞아요. 줄었다 하더라고요. 네, 심의를 처음 받았을 때는 3달, 4달 가도 심의가 안 나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블로그 영업을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그것 때문이기도 그쵸. 하고 네. 저도 그때는 좀 놓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던 기간이 왔는데 현재는 저희 회사 기준으로는 한 2, 3일? 2, 3일? 다른 분들은 빠르네요. 2시간 만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안 심의가. 보고 그냥 내주는 거 아니야? 심의? 근데 뭐 진짜 회사마다 기간의 차이가 있지만 오래 걸리는 데는 아직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데도 있고 저희 회사는 한 2, 3일 정도면 나오고 빨리 나오는 데는 한 2, 3시간 몇 시간 만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되고 뭐 주의 문구, 삽입해야 되는 문구 이런 기준이 정말 까다로웠는데 지금은 업무용 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이 굉장히 완화돼서 어느 정도 배우면 금방 심의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예전에 하던 식으로 그냥 해도 된다고 좀 들리는데 맞아요? 뭐 심의가 이렇게 엄청 방해 요소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 블로그 하셨던 거 그대로 하면서 그냥 조금 심의에 맞게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얘기 들어보니까 심의 담당자가 사실은 거의 고정이에요. 맞아요. 한 명이잖아요. 한 몇 명에서 명. 2명 네. 없어요, 별로. 네,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이분은 이제 그 심의에 맞게끔 알아서 글 잘 쓰시는 분이다라고 인식하면 그냥 좀 빨리 내줄 것 같아. 맞아요. 그렇죠. 네. 처음 보는 사람이면 좀 까다롭게 보는데 아 이분은 뭐 이미 한 100개를 심의를 받았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틀리게. 그런 경우는 좀 진짜 말 그대로 2시간에도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기간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중간에 이거는 수정을 하세요 이런 보완 사항이 좀 적게 나와요. 많이 올리다 보니까 네, 그쪽에서도 저를 믿고 조금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행히 뭐 저한테는 다행인 일인데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블로그가 좀 많이 죽은 편이거든 사실. 네. 전반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주위에도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직도. 많이 그만두셨죠. 그러니까. 네, 지금은 현재 지금 저처럼 블로그 영업으로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제 주위에는 남아있지 않고요. 저하고 저희 부지점장님하고 둘이 하고 있고 이제 배우시는 분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을 것 같은데 네. 진짜 과장하지 않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네.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영상 같은 거 보면 되게 빨리 될 것처럼 오해를 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상당히 오래 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리고 계약이 한 달에 뭐 몇십 건씩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누구나 하자마자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방법도 배우셔야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단계가 몇 단계 있다면, 몇 단계 있다면 그거를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블로그를 네. 키우는 단계가 필요해요. 키우는 단계. 네, 처음부터 보험에 대한 상업적인 용도의 블로그라는 인식보다는 이 블로그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블로그이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루에 하나씩 글을 쓰더라도 영업적인 글보다는 나의 일상 그리고 이제 보험 설계사님들이 글을 쓰게 되다 보면 영업 일기를 써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거를 보통 한 2-3달 정도? 2-3달 정도? 네. 빠르게 진행하자고 하면은 평균적으로 업계에서는 글을 100개 정도 쓰면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100개를 하루에 하나씩 쓰면 3개월 정도 걸리고 빨리 키우고 싶으면 하루에 3개씩 키우는데 그렇게 해도 안 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노출도가 된다 하면은 그때는 글 쓰는 보험에 관련해서 글 쓰는 방법을 좀 배우셔야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노출을 하면서 일상 글하고 보험 영업 글하고 비율을 점점 늘려가다가 나중에는 보험 글로만 쓰시고 그 와중에도 일상 글은 간혹 하나씩 써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걱정했던 건 뭐냐면 누가 뭘로 이렇게 잘 됐다더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사람이.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키우는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영업 방식을 갑자기 버리고 블로그 붙잡고 오늘부터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은 영업 방식 바꾸는 분들이 기존 거 하다가 안 되니까 바꾸거든요. 근데 뭐든지 성장하는 데까지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조언은 하시던 거를 하면서 시간 날 때 쓰라는 거네요. 그죠? 맞아요. 네, 하던 거 막 안 하고 이렇게 쓰면은 네. 안 되니까. 블로그에 올인한다고 해서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저처럼 제가 안정적으로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블로그가 되는 모든 분들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일기부터 쓰면서 하루하루 내 블로그를 좀 관리하는 거를 조금씩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영업일기 쓰면 자기 역량 개발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글쓰기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글쓰기가. 맞아요. 공부도 정말 많이 되고 그리고 글 잘 쓰는 사람은 또 말도 잘하더라고. 차분하게.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지금 단톡방 운영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블로그 단톡방. 네. 다 설계사님들이죠. 네. 그 설계사님들 키우고 있는 거죠. 네.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 96명? 100명 좀 안 돼요.
거기서도 벌써 성과가 좀 나오고 있다고. 네, 지금 만든 지 얼마 됐죠? 방 만든 지는 이제 딱 한 달 됐고요. 한 달 됐는데 성과가 벌써 나와요? 네, 한 달 됐고 교육은 한 번 진행을 했고요. 오프라인 교육. 아니요, 온라인. 아,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고, 왜냐하면 제가 블로그를 직접 쓰는 방법을 제가 쓰는 방식을 그냥 아예 다 공유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방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진행을 해드린 건 아니고, 챌린지 진행을 하신 분들 중에 챌린지 성과가 좋으셨던 분들, 그러니까 꾸준하게 글을 쓰셨던 분들, 한 10몇 명 내외를 분들을 모시고 제가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쓰는 방식을 그대로 알려드리면 좋은데 블로그를 한 번도 안 써본 분들한테는 알려드려도 못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연습이 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블로그를 어떻게 쓰는지, 보험글을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렸죠. 근데 이제 엊그제 블로그로 문의가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신 분이 성과가 나오셨는데 한 달 안 된 시점이라서 다들 축하해주고 분위기는 좋았어요. 보통 한 번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좀 계속 잘 나올 가능성이 있죠. 네. 네.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키워드 그쵸. 잡는 법이나 네. 한 가지에 지금 문의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더 키워 나가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보험도 종류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운전자 보험으로 나왔다 그러면 운전자 보험으로 계속 키워 나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 다음에 화재 보험, 안보험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를 키워 가셔도 되고. 단톡방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올려놨나요? 카페? 올려놨나요? 네. 안 보이는데? 보마세에서 네. 보험마공 카테고리에 보면은 네. 저희가 매일매일 1일 챌린지를 하고 있어요. 100일, 이번에 100일 챌린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공지글이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포스팅을 쓰신 분들이 댓글로 블로그 주소나 그 URL을 올려주시면 거기 들어가서 다들 공유하면서 챌린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단톡방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단톡방에서 이제 하나씩 다 알려주고 계시니까 하든가 하시면서 블로그도 좀 해보겠다 하시면은 단톡방에 오셔가지고 또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참고로 또 그 여자 방장님들이 또 성격이 또 소프트하고 재밌고 또 사적인 얘기지만 또 술도 좋아하세요. 네? 맥주 정도 이렇게 한 잔씩 드시고 네. 하면은 좋으니까 되게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모르겠는데. 오세요. 진짜 좋아요. 난 블로그를 안 해가지고 하여튼 되게 분위기가 좋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즐기면서 배운다 하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쪽 네, 방 맞아요. 분위기가 맞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예. 블로그 얘기뿐만 아니라 영업 방식에 대해서 서로 공유도 하고요.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이제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조언도 해주고 방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주 그 숨어 있는 그 보험 설계사 그 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좋은 모임이라고 제가 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더 뭐 알려주고 싶은 거 있으시다면 따로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우리 소소한 보험님은 네이버 우리 보험안새 카페에 보시면 아이디 찾기 쉬우실 거예요. 글을 좀 자주 쓰셔가지고 그러면 거기 뭐 쪽지로 보내셔도 되고 연락을 드리면 알려드릴 겁니다.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문의도 해보시고 영업에 좀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